우리의 목소리가 복제된다. 100만 달러 사기, 그 최첨단 실체. 렌트 사기, 이메일 해킹까지. 안녕하세요, 벤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화기 속 내 목소리가 AI로 복제되어 그 목소리가 실제 범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벤다가 여러가지 사기 유형이랑 여러분 돈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비상암호 만드는 법, 24시간 골든타임 대처법 등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밴쿠버 비상 100만 달러를 털어간 최첨단 사기의 실체. 얼마 전 버나비 RCMP가 공식 경고를 냈어요. 외국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버나비 주민 한 명이 무려 100만 달러를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사기범들은 먼저 전화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접근해요. 그 다음 영상통화로 연결해 줍니다. 화면 뒤에는 진짜 경찰서처럼 보이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상대는 사건 번호를 말하고 해킹으로 입수한 여권 정보, 운전면허 정보 같은 걸 줄줄 읊으면서 상황을 엄청 급박하게 만들어요. 협박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당신이 사기 수사에 연루됐다. 해외 출국 조사를 피하려면 보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비밀 유지 강요와 해외 출두 피하기 압박 때문에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도 못 구하고 결국 거액을 잃은 거예요. 이 버나비 사건은 사기 수법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진화했는지 그대로 보여줘요. 조작된 영상 배경으로 해킹된 개인 정보를 섞어서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영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신분증이 실제처럼 보여도 이건 전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럴 땐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 다음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밴쿠버 경찰 VPD 비응급 번호는 604-717-3321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캐나다 경찰이나 정부 기관은 전화나 영상통화로 보석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없어요. 이런 요구가 나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AI 목소리 그리고 이메일 해킹. 사기범들은 우리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벨 한 번 울리고 끊기는 전화, 무음 전화. 이게 그냥 장난 전화가 아니라 AI 보이스 클론을 위한 음성 샘플을 노리는 수법일 수 있어요. 요즘은 몇 초짜리 음성만 있으면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복제해요. 실제 사례도 있었죠. 온타리오 해밀턴의 한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다급한 딸의 목소리, 엄마 나 납치됐어. 그런데 그건 AI가 복제한 가짜 목소리였어요. 너무 똑같아서 의심 자체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납치범에게 몸값을 보내려다가 간신히 멈춘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도 원칙은 같아요. 일단 걸려온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제 번호로 다시 거는 거예요. 가족의 실제 번호 혹은 경찰 비응급 번호처럼 검증된 번호로 여러분이 직접 다시 통화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기에 하나 더, 가족이나 팀 안에서 쓸 비밀 암호, 코드워드를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비밀 코드는 순대야, 이런 식으로 남이 알기 힘든 단어를 하나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비밀 암호가 뭐였지?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제 이메일 해킹 얘기도 해볼게요. 이메일 주소는 공격의 출발점이고 여러분 계정들을 여는 마스터 키 역할을 해요. 사기범이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면 예전에 유출된 비밀번호를 막 대입해보거나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은행, 쇼핑몰, SNS 같은 계정에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은 여러분 모든 계정의 열쇠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실제 사례도 많아요. 우리 교민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평소처럼 이메일을 열었는데 해외 사이트 구독 메일이 수천 통이 와 있었고 그 사이에 샤퍼스에서 500불짜리 기프트 카드가 구입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일이 껴 있었던 거예요.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니까 정말로 500불이 이미 결제된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이메일 폭탄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듣기만 해도 꽤 현실적인 위협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해야 해요. 캐나다 주요 은행과 카드사 대부분은 여러분께 돈을 돌려드릴 거예요. 제로 책임 정책 때문인데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비밀번호를 이 계정 저 계정 돌려 쓰는 습관을 당장 끊어야 해요. 또한 중요한 계정에는 전부 2단계 인증 EFA를 켜두는 게 좋아요.
생활 밀착형 사기. 이번엔 우리 일상을 직접 노리는 사기예요. 밴쿠버의 한 학생이 집을 직접 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선입금을 했다가 돈을 몽땅 날린 렌트 사기가 있었어요. 사기범들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고급 콘도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죠. 지금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많다. 먼저 잡으려면 지금 바로 선입금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 트랜스퍼로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하고 돈이 들어오는 순간 연락을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건 진짜 단순해요. 직접 보지 않은 집에 돈부터 보내지 않는다. 계약금, 보증금, 디포짓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집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돈부터 보내지 마세요. 사고 후 대처 그리고 핵심 안전수칙. 이제 사기범보다 한 발 앞서는 최종 안전수칙이랑 긴급 대처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이미 이메일이 털린 것 같거나 결제가 이상하게 나갔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첫째, 은행이랑 카드사에 바로 연락해야 해요. 사기 결제를 발견하면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은행과 카드사에 연락해서 해당 결제 내역 확인 요청하고 결제 정지 요청하고 사기 피해 신고까지 같이 넣어야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캐나다 주요 은행이랑 카드사, 그리고 비저, 마스터카드 같은 브랜드는 대부분 제로 책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 없이 사기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여러분한테 떠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최대한 빨리, 늦어도 24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고가 늦어지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모든 주요 계정 비밀번호를 바로 바꿔야 해요. 은행, 이메일, SNS, 쇼핑몰 로그인만 하면 바로 돈이 나가거나 정보가 털릴 수 있는 계정들 위주로 먼저 싹 바꿔주세요. 셋째, 그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넷째, 지역 경찰 비응급 번호로 신고하고 사건 번호, 펄리스 파일 넘버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은행이나 카드사랑 이야기할 때도 이 번호가 도움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안전 수칙만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1. 의심 가는 연락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지 말고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식 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더 보이스 테스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미리 비밀 암호를 하나 정해두세요. 전화가 왔을 때 우리 비밀 암호가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제된 AI 목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돼요. 3. 식유효 데이터 중요 계정은 모두 2단계 인증을 켜두고 신넘버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숫자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첨단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방어 노하우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더보기란에는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둘게요. 가족이랑 지인들에게 이 영상 한 번씩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주세요.